우리 건너가 이사장님께 김대중 정신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면은 항상 반갑고 우리 집과 같아요, 기분이. 이 성남에 오면은 우리가 그 1960년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그때 성남이 이제 개발될 즈음에 저하고 같이 처음에 와서 여기서부터 그때의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 김대중 국회의원께서 이 성남 발전을 위해서 또 성남 시민들, 향후들이들 이분들에 대한 그 안전과 그 모든 그 장래를 위해서 앞장서서 국회에서 활동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또 71년도 대통령 후보 때 이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표를 줬고 또 서울에서도 제일 많은 표를 줬고 거의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선거 양상이 빚어졌고 경상북도, 대구, 부산 그쪽만 우리가 이겼더라면 그 당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지지를 얻었던 것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호남 형제가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호남은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호남 향후 또 호남인들의 그 긍지는 그만 컸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46살 된 그 작년의 그 대통령 후보 미국의 케네디가 아니라 한국의 케네디였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열렬히 도와주신 덕택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후에 또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고 나갔을 때, 평민당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신민당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나갔을 때 세 번의 선거에서 낙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모든 국민은 물론이지만 특히 호남분들이 도와줘서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평화적, 민주적 정권 교체를 했던 것이 바로 1998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은 모두가 여기 성남에 계신 여러분들이었고 또 그 선배 되신 분들, 지금은 돌아가신 그런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줬던 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 전까지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호남, 강주, 전남에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김대중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호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일생 끝까지 그분들의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돌아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애정과 고마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94시고 만으로 93입니다만 지금까지 나는 이 고향과 호남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그 정치를 보면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일성 대통령, 김종필 대통령, 총리 이런 세 분이 했던 그 정치가 아니고 참으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다시 대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 이야기하면 내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은 최후의 승리자이며 양심의 근원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겨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세로 국민을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 나라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또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즉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했으며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업적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인내천, 사의여천, 경천애인, 그 세 가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 와서 서예 한 장, 휴 한 장 써주라 하면 반드시 그 세 가지 문장에서 써줍니다. 경천애인,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 이 모든 것이 기초가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정치인도 먼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위를 차지하려면 먼저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스타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치를 하면 어떤 목적에서 정치를 하느냐.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면 지역민과 국민과 국가에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청사진 준비 없이 국회만 하면 재선 3선, 4선, 5선 뭐합니까? 소선을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 미래의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이래야만 정치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 한 번 한다고 해서 자기는 매개스럽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를 지지했던 그 지역과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요즘의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목포 상업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때 1등입니다. 졸업할 때 1등입니다. 국민학교 1등, 입학식 1등, 졸업할 때 1등. 그래도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목포 상선회사의 격리과의 직원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때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목포 일보사 사장을 해서 언론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9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10살에 나왔는데 5등 답니다. 그리고 목포서를 떠나서
서울로 이사합니다. 서울 가서 29대 장태상 씨 국무총리 밑에서 김영삼 씨하고 같이 장태상 씨 밑에서 일을 합니다. 김영삼 씨는 26살인데 서울대학교 정치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장태상 총리 수행비서를 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도 장태상 씨 총리의 스피치라이터를 합니다. 한 분은 수행비서, 한 분은 장태상 씨가 오늘 회의에 이런 말을 하라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회의에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거기서 모든 그 안건에 대해서 또 안을 써줍니다. 그러면 장태상 씨는 그거 갖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도 둘이 나이 차는 3살 하지만은 서로 장태상 씨 밑에서 둘이 일을 하면서도 벌써 김대중 대통령은 원고를 써주고 김영삼 씨는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씨는 26살에 거제에서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민주당 아닙니다. 자유당으로 갑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 목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김영삼 씨는 2년 있다가 민주당으로 갑니다. 자유당 공병으로. 그리고 민주당에 가가지고 4대 때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데 거제로 못 갑니다. 부산 서구로 갑니다. 그 부산 서구 가서 거기서 낙선돼 버립니다. 4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19가 난 후에 김영삼 씨는 5대 때 다시 국회에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이 20대부터 같이 그렇게 정치를 해오면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벌써 30살 때부터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논문을 제출한 것이 동아일보하고 사상계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상계를 보면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동 문제를 논하는 그 노동 문제가 지금 기초가 돼가지고 노동 문제의 제가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 전문가로서 노동 문제 연구소를 창설해서 노동 문제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끝까지.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때 46입니다. 그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치 비전 통일 문제, 4.19 안전보장 문제, 그 다음에 항토예비군 방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이미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환경 문제를 말하면 다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 문제가 기후변화가 오고 이런 천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미 그때 46살의 신민당 대통령 후보 때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데 이 양반은 이미 그때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공 문제라고 해서 공산당으로 몰리고 얼마나 매도당했습니까? 그런 매도를 당하더라도 자기는 연구한 결과 통일 문제 모든 것을 그 당시 발표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정치를 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46세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1971년도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때가 28년 걸렸습니다. 28년 동안에 옥고를 겪으면서 납치를 당하면서 죽음 고비를 당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책을 다 보면서 결국은 IT 그리고 한일 문화 교류 모두가 한류가 지금 세계에 빛나고 있고 또 모든 그 IT가 발달했고 그 벤처 사업을 했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책을 보고 거기서 힌트 얻어서 결국은 그런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정치인들은 어떠냐? 전혀 공부를 안 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정치의 지도자가 되려면 4선, 5선 하면 뭐합니까? 4선, 5선, 6선 하면은 자기들 국회의장 하는 것이 끝이겠죠. 이왕에 정치할 바에는 크게 내다보고 해야죠. 크게. 내가 뭔가 이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러려면은 미래에 대해 정서색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정치, 외교, 환경, 국방, 그리고 4대국 세계 열강에 접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나. 이런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야죠.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그 청사진을 보고 아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다. 이거를 보여줘야지 전혀 지금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청사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김정일 대통령을 모시면서 13대, 14대, 15대, 16대 전부 내가 공천했습니다. 정세균, 정동영이, 천정배, 여기 저 추미애, 김한길이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됐어요. 의장도 되고 총리도 하고 다 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뭔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겠다 하면 나라를 위한 자기 머리를 써서라도 대학교 교수를 데리고 와서 각 분야별로 공부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고 보여줘야지요. 그것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가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나는 그 사람들 공천 줄 때 다 큰 인물을 되도록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희망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이냐? 민주당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폐가를 위한 정당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익희 선생, 정호영 박사, 장명 박사, 정일영 박사 쭉 내려다가 결국 김정일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50년 만에. 그럼 김정일 대통령이 이어온 이 정당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계속 내려와야만 전통 민주주의 정당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쪽은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 독재, 그 이어받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여기는 우리 민주당의 그 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뿌리는 지금 민주당인데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장래가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민주당 희망이 있는 것이 민주당의 앞으로 후보까지 많습니다. 전라남도 지사도 있고, 전라북도 지사도 있고, 경기도 지사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민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재명이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합쳐서 대통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승리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는 당이고 장래가 있는 당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 재단에서 10월 4일, 5일, 6일, 7일 목포하고 신안에서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했는데 서울신문은 한국일보, 중앙일보만 나왔고 나머지는 전남, 강주일보, 텔레비, 무등일보 할 것 없이 대서특별히 했는데 특히 무등일보 35주년 특집 행사에서 그 행사의 내용을 낱낱이 써서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등일보 건노각 찍으면 그 행사 4일, 5일, 6일, 7일의 총 망라한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김대중에게 배우자. 모든 것을 김대중에게 배우자. 이런 제목입니다.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나 독일, 미국, 영국 유명한 기대선 박사 이런 들까지 전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김대중으로부터 배우자. 이것이 큰 제목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업적을 길이 높이고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파시켜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 지역감정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그 마타도에 의해서 연구 문제로 몰렸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도 김대중 대통령을 배워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예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우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태경 의원은 지금 강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하태경 의원이 강연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주당에서 공천 받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 등한히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정권 교체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 재창을 했으며 그 김대중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지 그 공천 받지 않고 자기들이 국회에 됐습니까? 그 뿌리를 몰라요. 내가 민주당에 공천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민주당의 뿌리가 누구냐? 김대중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섭섭한 말이지만은 국립묘지에 와서 한 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 성명을 했냐?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반성도 못하고 의뢰를 모르면 정치하면 뭐합니까?
정치에 가서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우환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치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이나 전주나 강주나 거기서 가서 만나면 목사분들이 40명 모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나하고 임채정 의장하고 문희상 의장하고 백혜선 총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김대중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목사분들, 원로 목사들, 그 다음에 이번에 백세 맞은 유경옥이 대주기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임채정 의장도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언론사 직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사장, 전무, 국장 다 만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대중 재단을 지금 창립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당과 정치를 떠나서 일단은 김대중 재단의 김대중 정신, 업적, 철학 이거를 개성해서 더 발전시키고 우리 자라는 우리 세대들에게 김대중 정신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이 나라를 행복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번영시키는 그런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각국의 교포들 총합한 김대중 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브라질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동경에서 동경 총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아시아통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가서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 개의 우리 교포들을 통한 재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포들이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대중 재단에 있는 지회장들도 지혜를 하면서도 정치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빕니다. 그만큼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그 노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하면 우리 또한 열심히 도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민주당을 지키고 그리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는데 나는 마지막 여생 끝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나이가 먹어서도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도 외대 박사, 연문학 박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학생들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도 내가 너무 잘합니다. 골프도 잘 치고 또 매일 체육관에서 2시간씩 운동하고 지금도 젊은 사람하고 싸워도 내가 이깁니다. 내가 또 원래 권투 선수여서 며칠 전에 KBS하고 인터뷰했는데 내 권투하는 것을 KBS도 찍어서 지금 다 뿌리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쇼트라고 있죠, 쇼트라고.
전화 보면 뭐 쇼트가 있대요. 거기 지금은 내 스파링 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가. 나는 자신이 만만합니다. 아직까지 머리도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10년 이상 할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우리 민주당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민주당을 도웁시다.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대표 선수 출신이고 동국대학교 장학생 출신입니다. 이게 그 올림픽 나갈 때 결승전에서 지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 목포유산에서 영어 선생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뺄 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내 관계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양반하고 나하고 나이는 6살 차이예요. 근데 학교는 내 4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도 같이 있었고, 그 목포 사관학교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형님 명색이 됐어요. 일본 말로 그때는 안익기라고 그러죠. 안익기라고. 근데 해방 후에 이제 나하고 이제 좀 멀었다가 내가 이제 6.25 때 대학교 2학년입니다. 6.25 때 부산에 가서 미군 부대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와서 목포 여자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합니다. 근데 김대중 후보가 계속 북교 떨어져요. 목포에서 떨어지죠. 인제 가서 3번 떨어지죠. 4번 떨어집니다. 국회를. 그러니까 목포 영어 선생할 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안 되냐 하고 그때 내가 이제 김상희를 데리고 김상희가 그래도 25살 먹었는데 내가 상희를 데리고 인제를 갔어요. 그래서 도왔어요. 당선됐어요. 3일 만에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5월 13일 당선때 받았는데 16일 날 쿠데타 보니까 국회로 못 가고 해보서 가버렸어. 그래서 사대부에 해보서 들어갔는데 누가 뒷발잡니까? 그 형수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둘 있는데 그 내가 다 뒷발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해보서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호 여사하고 결혼합니다. 62년도에. 그리고 이제 62호 여사가 이화여대 연극과 서울사대 나오고 미국서 석사 받고 이화여대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YWCA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총무니까 차가 있어요. 집차가. 그러면 이 양반은 이제 낭인 생활이죠. 거기서 나하고 같이 차 타고 나오면 명동에 YWCA 딱 모시다 주고 우리 둘이 나와서 차에 먹고 이제 어디 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너가 저 형수는 말이야 영어 박사인데 나는 영어를 해야겠다. 어디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YMCA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 YMCA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영어 공부 끝나고 어디 가냐면 증권거래소에 증권거래소. 대한증권거래소 가서 또 증권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63년도 11월 달에 선거입니다. 6대 국회예요. 근데 6대 국회인데 나보다가 목포를 못 가고 인제도 그렇고 마포에서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아 형님 마포에서 어떻게 형님 돼요? 여기는 안 돼요. 목포로 갑시다 하니까 아 임마 내가 목포에 떠난 지가 10년이 넘는데 어떻게 가냐. 갑시다. 그래서 내가 기차 타고 가서 목포서 내가 목련고 선생할 때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하고 깡패 오야붕이라
깡패들 다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남진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김은옥 씨라고. 그 남진이 아버지가 목포일보에서 사장을 인수행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장할 때 남진이 아버지 김은옥 씨가 목포에 사장이 됐어요. 그 둘이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5대 국회의원인데 2년 만에 구태타 나버리니까 국회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옥 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번에 김대중 이 형님이 목포로 나오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이제 정치 징하다. 나는 정치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정치해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못 해보면 내가 뭐 정치하냐. 대중이 나오라고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사막양조장, 보혜양조장, 그 다음에 이제 금연옥 씨 할 것이 그냥 전부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설득을 시켰죠. 그러니까 노감이 네 말에 맞다. 내가 네 말 잘 들었다. 목포를 하자. 그래가지고 목포에 나온 거예요. 그 목포에 나오는데 집이 있어야죠. 영한 방 2개 얻어가지고 거기서 출마해가지고 문안이 된 겁니다. 됐는데 되자마자 나보다가 비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예 형님이 국회의원에 내가 형님 밑에 비서하자고 안 한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네 어떨래? 나 권투 사업을 합니다. 근데 권투 사업을 했습니다. 그 권투를 왜 사업을 했냐면 내가 권투 선수에다가 영어 일을 하니까 세계 권투하고 같이 교육할 때예요. 그때 김기수, 홍수환이, 설강일이 모든 그 송서철이 이런 세계적인 권투 선수들이 그때 도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도전할 때거든요. 그게 우리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보내고 미국 보내면 내가 마네자가 되고 하면은 미국 가면 미국 마네자하고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가면 일본말로 하고 다른 사람 권투선수들은 일본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거든요. 내가 이제 그 일을 다 맡아서 선수를 키웠어요. 그래서 선수를 3사람을 키웠는데 유명한 선수입니다. 전주에 박울수, 장정환이, 성기호 이 3사람을 해가지고 한국 챔피언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세계 챔피언하고 시합시키고 이렇게 이제 막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WBC 세계 총회를 내가 또 저쪽에서 서울에서 또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이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국회 지금 서울시의회 국회가 거기인데 갔더니 너가 봐 내가 이거 다음 7대 선거 걱정이 된다. 지금 박재희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 박재희가 공화당 국회의원 10명 떨어지니까 김대희만 떨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 네가 와서 도와야겠다 그래요. 이거 권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망설였어요. 그래야 줬어. 그럼 형님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권투사업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내가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건 선거가 전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이 떨어뜨리려고 그 지역도 아닌 사람을 진도 사람인데 헌병 사령 가지고 세신문장을 김병삼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목포에다 거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김병삼이한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돈 뭐 하냐 다 주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목포 와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목포에서 총리, 정총리, 장기영 부총리, 내무장관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유다롯들에서 자기가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서 주제를 합니다. 사회를 보고 그것도 한 번에 2번 합니다. 2번 또 그 다음에 연설을 또 2번 합니다. 대통령이 김병삼을 세워놓고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이번에 이 후보를 당선시켜주면은 목포를 그냥 산정백개 시키겠다. 도로 포장하고 공장 유치하고 그도 고용 창출해서 목포를 아주 바꿔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적이야. 그리고 신문에는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다 그랬어요. 전 신문에. 그러니까 이 목포 선거를 보려고 미국의 UPI, AP, 일본의 아사히, 요미리, 마이리지, 그 다음에 한국 방송 전부가 목포를 총개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깡패 다 들어오고. 그리고 고무신, 막걸리 할 것 없이 그냥 막. 예, 그러니까 어디 가면 김정일 대통령이 올라가서 막걸리를 바다를 채우고 이런 말 했잖아요. 고무신. 그리고 새벽 2시에 불 끄다가 또 알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프라치라를 준비해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2시에 불 꺼버려요. 그게 프라치라를 두르고 나하고 둘이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딱 사진 든 것을 미국 AP가 찍어요. 그 사진이 지금 노벨 기념관 김대중 도서관에 그 사진이 있어요. 딱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신문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진이 그 불 끈 것을 그 텔레비 프레시, 그 다음에 사진 기사들 프레시, 이것이 그냥 100개가 그냥 비춰보니까 불 끈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함 바깥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당선됐는데 당선된 표차가 3,000표밖에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총재였던 박순천 씨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고 참 이뻐하는 이 김대중 국회의원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았지만 이렇게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려 한 거 보면 박정희가 앞으로 김대중을 라이벌로 보고 있다. 그러니 아예 김대중을 이번 국회의원식 가지고 다음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순천 씨. 그렇게 목포 시민이 많이 동요했다가 박순천 그 양반 말을 듣고 맞다. 이번에 김대중이 키워가지고 아예 대통령 만들어보자. 이렇게 바람이 돌아버려요. 이게 돌아갔다가 확 또 돌아가요. 이게 기적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준 겁니다. 그렇게 떨어뜨리라고 했고 또 일본 동해에서 납치해서 죽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동회가 사회운동 시키고 또 살아오고 망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을 더 크게 그분들이 키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봐, 내가 만약에 71년도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이런 큰일을 했겠냐?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것은 이런 큰일을 하라고 해서 나한테 그만큼 권한을 준 것이다. 내가 만약에 71년도 대통령 됐더라면 엘벤트 포로라는 책을 내가 받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늦게나마 대통령 된 데 대해서 그를 하나의 다시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년도에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28년 만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에 얼마나 실형 곡절을 겪었습니까? 납치, 죽음, 사형 이렇게 그 과정에도 옆에 항상 책을 끼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각계각층의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실질에 옮기고 했던 그런 과정을 내가 보면서 앞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좀 배워보고 싶겠어요. 그래야 아마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혼란합니다. 옳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밥을 먹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셰프 쿡이 요리를 잘해야 그 밥맛도 나지 않아요. 셰프 쿡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밥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해야. 옛날도 그러잖아요. 알아야 맨장이라고. 옛날도 맨장 모르는 맨장이 되면 맨장이 잘 안 되잖아요. 알아야 맨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정치하지 말고 내가 정치하면 뭘 하겠다 그런 비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 않고 무치감에 정치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찢어준 그 지역이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투표할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정치를 잘 하겠다는 그걸 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가깝다고 해서 찍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